도토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4단원 사각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영상은 사각형 첫 번째 영상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시간이니 아직 시청하지 않았다면 사각형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할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사각형을 더 자세하게 배우러 가봐요. 저번 시간에는 수직, 수성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중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선을 삼각자와 각도기로 그리는 방법, 평행과 평행선의 개념까지도 알아보았어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의 상태를 평행하다고 하고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또 삼각자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그어보고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수직과 평행의 개념을 생각하며 사각형을 분리해 볼 거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답을 생각해 주세요. 사각형의 4개의 변을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에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있나요? 가의 변을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직선들은 결국 만나게 되고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없어요. 그래서 가는 평행한 변이 없는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위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렇다면 다도 높이를 기준으로 수직인 두 직선이 있기 때문에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라파는 가처럼 평행한 직선이 없지만 마는 무려 평행한 직선이 두 쌍이나 있는 사각형이에요.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선이 평행하고 그리고 분홍색 점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선도 평행이에요. 이렇게 Y선은 평행한 변이 두 쌍 나온답니다. 이제는 사각형을 보았을 때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인지 없는 사각형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평행한 변이 한 쌍 이상이면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꼴의 중요한 정의를 배워보았어요.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질 첫 번째는 평행한 변을 한 쌍이라도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각은 이 각과 이 각 또는 이 각과 이 각을 말해요. 우리는 사다리꼴의 성질을 통해 사다리꼴의 위아래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이 두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정사각형은 위와 아래가 평행하고 양옆이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의 화살표 표시는 위아래에 있는 변이 평행하다는 의미이고 양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는 이 양옆에 있는 변이 평행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평행한 변을 한 쌍이라도 갖고 있다면 사다리꼴이라고 배웠으니 당연히 정사각형과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직사각형도 이렇게 위아래가 평행하고 양옆이 평행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평행한 변의 수를 생각하며 사각형을 분류해 볼 거예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의 사각형과 두 쌍의 사각형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사각형 가는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이고 사각형 나는 평행사변형으로 위아래와 양옆이 평행한 평행한 변이 두 쌍의 사각형이에요. 다는 위아래가 평행하므로 평행한 변이 한 쌍인 사다리꼴이에요. 라도 평행한 변은 한 쌍으로 가를 옆으로 돌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는 정사각형으로 위아래 그리고 양옆이 각각 평행한 변이 두 쌍인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바는 마를 살짝 옆으로 돌린 도형이라고 봤을 때
두 쌍이 평행한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한 변의 수를 생각하며 사각형을 분류해 보았어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의 사각형과 두 쌍의 사각형으로요. 그렇다면 이 6개의 사각형은 평행한 변을 한 쌍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사다리꼴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함께 읽어볼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해요. 맞아요. 그림과 같이 위와 아래가 각각 평행하고 양옆에 있는 변이 각각 평행하죠.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평행한 이 두 변, 즉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길이가 같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을 120도, 이 각을 60도라고 했을 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여기도 120도, 여기는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네 각, 사각형의 네 각을 합한 게 360도이고 그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라는 세 번째 성질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네 번째,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 거예요. 2등분이란 둘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고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똑같이 둘로 나누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자세한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함으로 사다리꼴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미 문제에서 답이 나와 있죠? 다음으로 변의 길이를 생각하며 사각형을 분리해 볼 거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진 않은 삼각형으로 분리해봐요. 이 문제는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사각형 가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나는 양옆에 있는 두 변끼리 길이가 같고 위아래에 있는 두 변끼리 길이가 같아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은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다는 살짝 보기만 해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라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마도 역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바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윗변과 아랫변은 같은 길이를 갖고 있지만 양변은 또 다른 각자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은 삼각형에 속해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진 않은 사각형으로 변의 길이를 생각하며 사각형을 분리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중 마름모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해요.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림을 통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마름모의 성질 첫 번째는 마름모의 정의에서 알 수 있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성질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 각이 35도, 이 각이 145도라고 했을 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마주보는 각은 145도, 이 마주보는 각은 35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네 번째 성질인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 즉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서로 이등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의 대각선은 각각 동일하게 이등분이 되고 또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운데에 직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름모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함으로 평행사변형이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마름모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것도 마름모의 성질이므로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도토리 친구들은 마름모의 성질을 잘 이해해서 이 문제를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토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될 점은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지만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네 변의 길이까지 모두 같은 마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직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성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예요. 이 두 쌍의 변은 각각 나란히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직선이에요. 두 번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위아래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양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성질 세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해서 이 각각의 길이도 같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정의에서 네 번째 성질인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사각형을 잘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OX를 표시해 주세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모두 잘 체크를 했겠죠?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평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는 도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마름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왜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는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봐요.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름모의 성질을 포함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두 번째로 직사각형의 성질을 포함해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세 번째로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성질을 포함하여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다른 사각형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각각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사실도 똑같아요. 마지막 문제. 정사각형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정사각형은 그 모든 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각 도형의 정의와 성질을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을 완벽하게 공부했어요. 그림을 통해서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져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잘 공부하길 바래요. 지금까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알아보았어요.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고 공부해서 각 사각형이 어떤 정의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기로 약속해요. 도토리 친구들을 위해 사각형의 정의를 모아보았어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사각형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단원 꺾은 선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도토리 친구들 안녕!